윤정한 창업 컨설턴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자, 이번엔 드론 관련 창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드론 창업. 예. 네, 드디어 이제 얘기가 나오네요. 영월에서도 이 드론 사업이 굉장히 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오늘 이렇게 드론 관련 창업을 소개해 주시는 이유는요?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니 전쟁의 핵심이 드론으로 바뀌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활용도가 높은 제품이라는 것이 전시에 증명이 된 겁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이 군사용으로 쓰던 것을 활용도가 높아서 현재 모든 자동차가 달고 다니잖아요. 네. 이처럼 증명이 된 제품이 활용도가 높아지는 성장하는 시장이라는 생각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처음에 군사용으로 썼던 거군요. 그 이제 미사일 좌표 따느라고 만들었던 게 원래 내비게이션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시중에 이제 활용이 된 거죠. 이번에 정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니까 이 드론 역할이 상당하더라고요. 예. 자, 그렇다면 이 드론 관련 창업 이게 가능합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자, 드론 관련 창업은 말 그대로 드론 기술을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겁니다. 드론은 이미 여러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촬영, 검사, 배송,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드론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하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죠. 그럼 드론 관련 창업에 필요한 기술은 뭐 자격증인가요? 그렇죠. 예. 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드론 조종 기술입니다. 또한 드론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발, 드론 센서 기술, 영상 처리 기술 등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드론의 운영에 대한 법적 지식과 안전에 대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럼 드론 조종 자격증을 따려면 뭐 학원을 다녀야 됩니까? 또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일반적으로 드론 학원에서 수업 시간, 교육 내용, 강사 경력 등에 따라 수업료를 책정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적인 드론 조종 및 운영 기술을 배우는 1:1 개인 수업의 경우 50에서 1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고급 수업이나 전문적인 드론 촬영 등의 특화된 교육을 받으려면 그 이상의 수업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드론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서 기기 대여비, 교재 비용, 시험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드론 자격증 취득 비용은 약 250만 원에서 400만 원가량 소요가 됩니다. 드론 자격증은 1종에서 4종 중 어떤 것이냐에 따라 교육기관마다도 다릅니다. 국비 지원을 받을 경우 자기 부담 비용이 줄게 되므로 내일 배움 카드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고용센터 이런 카드 이걸 이용해서 자격증을 딸 수 있다. 1종에서 4종이라고 하셨는데 예. 지금 최고 높은 자격증은 몇 종? 이것도 뭐 종으로 1급, 2급이 아니라 뭐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몇 종이 높다라는 건 제가 못 봤어요. 근데 아마 1종이 가장 높고 4종이 제일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종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고 레벨에 따라서 그러니까 운용할 수 있는 드론이 달라지는 거겠죠. 뭐 큰 드론이냐 작은 드론이냐 뭐 영상기가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종으로 자격증이 나눈다는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드론 운영에 관한 법적 지식은 주로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될까요? 이게 중요한 게 12kg입니다. 12kg 이상의 드론의 경우 반드시 자격증이 필요하고요. 최대 이륙 중량 25kg 이하의 드론은 비행금지 지역과 관제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주간에 150m 미만의 고도에서 자유롭게 비행 승인이 없어도 됩니다. 전국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구역이 총 29개 장소에 설정되어 있으며 그 안에서는 승인을 받지 않고 모든 드론 종류를 자유롭게 날릴 수 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는 비행 승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드론 관련 창업 법률을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드론 관련 창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좀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드론 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시장 조사와 경쟁 분석을 통한 시장의 수요와 선호도를 파악합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자금과 인력을 확보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드론 관련 창업을 위한 지원 제도도 있다고요? 어떤 제도가 있습니까? 뭐 다양한 창업 지원 제도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기술 개발 지원, 자금 지원, 시설 제공, 인력 양성 등의 지원이 있습니다. 창업 자본금 요건을 기존 법인 3천만 원, 개인 4,500만 원에서 25kg 소형 드론 사업 시 폐지했으며 드론 조종사 신규 자격 인원은 2015년에는 150명까지 했는데 2017년부터는 연간 1,000명으로 늘렸습니다.
게다가 시험 비행 장소를 확보하고 비행 장소 안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신규 자격 인원도 있네요. 예, 있습니다.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제한이 있는 거죠. 예. 제가 드론은 뭐 병충해 방제에 많이 이용한다고 들었는데 예. 드론이 이용되는 대표 지역 좀 분야가 있다면요? 그러니까 농업 분야, 건설 분야, 배송 분야, 영상 촬영 분야 등등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농업 분야에서 드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드론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작물별로 적절한 비료 및 농약을 적용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작물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지며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요즘은 꿀벌을 대신해서 수분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전반적인 상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전체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건설 분야에서는 어떻게 활용될까요? 건설 현장에선 드론을 이용하여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거나 건축물의 안전 점검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며 현장에서의 작업 효율성도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다리의 균열을 확인할 때 그전에 사람이 사다리 차를 타고 다니면서 했지만 지금은 드론으로 해서 시간이나 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들게 되었죠. 건물 구조 안정성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갈 수 없는 것을 촬영을 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것도 주기적으로 가능하죠.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확인해야 된 상황들을 이제 드론으로 촬영해서 현장 그 사진을 보기 때문에 안전사고도 좀 많이 줄어들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배송 분야에서는 뉴스에서도 많이 본 것 같습니다만은 어떻게 활용이 될까요? 특히 지리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긴급한 상황에서 드론을 이용해서 배송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배송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막이나 높은 산, 도서 지역 같은 곳에 사람이 직접 안 가고 배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장마비가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 제세동기 키트를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받은 응급구조원이 그걸 활용을 하는 겁니다. 차로 막 이송하고 네. 달려가기보다는 드론이 훨씬 빠르죠. 빠르게 있군요. 헬리콥터도 한 번 이송을 하려면 시간하고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데 이걸 바로 쏘면 되니까 훨씬 더 빠르죠. 여러모로 활용도가 참 많다는 것을 느끼네요.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영상 촬영 분야에서 드론이 활용된다고 하는데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좀 활용이 될까요? 자, 드론을 이용해서 고도에서의 영상 촬영이 가능해지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영화 촬영, 광고 촬영, 관광지 홍보 등의 드론 영상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이 활용되고 있으며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 많은 사례들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드론을 통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모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고 드론 제조 회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드론을 제공하는 모델, 세 번째는 드론 교육 학원이 있습니다. 그럼 드론 제조 회사의 경우는 얼마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자, 드론 제조사는 솔직히 거의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드론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의 DJI 같은 글로벌 기업이 거의 대부분 주도하고 있고요. 한국의 드론 제조사는 1200개 업체 중 수익을 내는 곳이 30개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매출 10억 원 미만의 중소업체입니다. 한국의 드론 제조사가 성공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술과 상용화 모델을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드론 제조사가 1200개나 되네요. 예, 있어요. 있긴 한데 실제로 수익을 내는 건 30여 개. 근데 아마 다른 공장에서 그 드론 제조를 사업자로 걸어놓은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드론 서비스 제공자는 드론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분야 같은데 수익이 어느 정도 될까요? 자, 드론 서비스 제공자는 드론을 활용해서 빌려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예를 들어 드론 촬영, 드론 배송, 드론 농업, 드론 안전 등이 있습니다. 드론 서비스 제공자의 수익은 서비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드론 촬영은 시간당 10만 원에서 50만 원, 드론 배송은 편당 1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드론 서비스 제공자가 성공적으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선 규제와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개발해야만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드론 촬영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가격은 무엇으로 결정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자, 드론 촬영의 가격은 촬영 용도와 목적, 촬영 시간과 편집 여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드론 촬영의 평균 비용은 건당 41만 3천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드론 촬영은 사진과 영상 촬영이 둘 다 가능하고요. 드론은 전경 항공 측량 홍보 광고, 방송, 영화, 스포츠, 이벤트 행사, 360 VR, 파노라마 촬영 등에 사용이 됩니다. 이게 일반화돼서 수익을 올리기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죠. 시장이 아주 무르익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주고 여기서는 덜 주고 이런 식으로 정해진 단가가 있는 게 아니라 협상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거의 다. 그리고 아직은 좀 특정 분야에서만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드론 배송은 우리나라에서 어디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사막이 없으니까 네. 도서 지역 배송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섬들이 있고 거기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배나 비행기가 들어가기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드론 배송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드론이 직접 내려서 배송하는 방식과 낙하산에 달아서 낙하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그럼 드론 학원 창업으로는 얼마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많지가 않아서 정보가 별로 없더라고요.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몇 가지 정보를 검색해 보니까요. 창업 비용이 1억 원 정도 들어가서 1년에 1억 정도 매출을 낸다라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초기 비용에 자격증 비용과 넓은 장소와 기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네. 초기 투자 비용을 뽑는데 아무리 회원 모집을 잘해도 투자금 회수에는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앞서도 이제 뭐 드론이 킬로그램에 따라서 많이 좀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지금 앞으로 뭐 드론 택시까지도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사람 체중에 따라서 드론 택시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 그거는 언제쯤? 근데 제가 보기엔 드론 택시는 그렇게 상용화가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 드론은 아마 응급 구조용으로만 쓰는 게 적당치 않나. 그러니까 뭐 경찰차나 구급차나 뭐 소방차 이런 것들은 드론으로 움직이고 땅으로 다니는 거 차는 그냥 땅으로 다니고 물류는 지하로 다니는 형태로 아마 구분되지 않을까. 드론 택시를 해봐야 어떤 상징적인 의미만 있지 이게 어떤 그 수익을 내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태우고 날아가는 에너지 양이 땅바닥을 굴러서 가는 것보다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단가 비용 차가 너무 커서 별 의미가 없지 않을까. 차라리 헬기를 타면 여러 명이 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드론 택시는 그렇게 효용성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택시가 있다 한들 네. 얼마나 이용할지 그렇죠. 저 같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택시비가 10,000원이다 그러면 네. 드론 택시는 10만 원, 20만 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굳이 쓴다면 몇몇만 쓰게 되지 그렇게 쓰지는 않게 되겠죠. 예. 오늘 드론 관련 창업에 대해서 쭉 들어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드론 관련 창업을 하시면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드론 종류와 용도에 따라 필요한 자격증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는 드론의 시장과 경쟁력을 분석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야에 어떤 수요가 있는지, 어떤 기술과 서비스가 필요한지, 어떤 경쟁사가 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드론의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드론을 판매하는 건지, 임대하는 것인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지 등에 결정하고 어떻게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고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를 계획해야 합니다. 넷째는 드론의 법률과 윤리에 대해 숙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드론을 운영할 때 비행금지 구역과 고도 제한 등을 준수해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저작권 등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드론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피해나 위협을 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드론 창업에 대해서 안정한 창업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